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15일 세 번째만 월요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정체도시 워싱턴 DC에서 17마일 이내에 있는 버크입니다. 워싱턴 소리 존김 TV의 김종엽입니다. 워싱턴 소리 TV는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잘못된 길을 바로잡기 위한 여러분들 위한 방송입니다. 그날그날이 핫한 이슈만을 선택을 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애청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중계방송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2026년 FIFA 북중미 월드컵이 지난 6월 10일 개막을 해서 현재 오늘 15일까지 조별리그 1차전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상 최초로 48개국이 출전하는 이번 대회는 캐나다를 비롯해서 멕시코, 미국이 공동 개최하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아시아 국가들의 돌풍 그리고 전통의 유럽 국가들이 이변 없이 무난하게 출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 강력한 우승 후보 독일이 7대 0이라는 대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는 브라질과 함께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와 브라질은 출발이 좀 좋지 않습니다. 네덜란드는 일본과 선취골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추격을 따돌지 못했습니다. 2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남미 가공 우승 후보 브라질은 한 수 아래로 여겨졌던 모로코와 1대1로 비겼습니다. 한편 스코틀랜드는 IT를 1대0으로 꺾어서 무난히 첫 승을 거뒀습니다. 개최국 미국은 남미의 중간 정도의 실력을 가진 파라과이를 맞이해서 4대1로 격파했습니다. 호주는 예상을 띄웠고서 존 터키, 트리키에를 예상을 띄웠고서 2대0으로 꺾었습니다. 한편 한국을 평가전에서 한 달 전에 4대0으로 격파했던 코트디부아르는 에콰도르와 접전 끝에 1대0으로 신승했습니다. 한편 유럽의 강호 스웨덴은 튀니지를 5대1로 크게 격파하고 산뜻한 출발을 했습니다. 한편 우승 후보로 속하는 벨기에, 이집트와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함으로 해서 많은 팬들의 실망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강력한 우승 후보 무조건 함대를 할 수 있는 스페인이 무명의 처음 월드컵에 등장하는 카보 베르데 아주 생소합니다만은 이 나라가 처음으로 월드컵에 출전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덜미를 잡히지 않았습니다만은 0대0 무승부를 기록함으로 해서 복병으로 무명의 국가인 카보베르데가 세계 축구인들의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변의 경기였습니다. 현재 이 시간 우루과이와 중동아시아의 강호
사우디 간의 경기는 사우디가 선취골을 넣습니다마는 막판에 뒷심을 발휘한 우루과이에게 한 골을 혼납해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란이 경기를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이처럼 아시아의 수준이 이제는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월드컵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정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노골적인 현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애정이 남다릅니다. 김민석 현 국무총리에 대해서 더 좋은 훌륭한 일을 맡길 때가 됐다. 그래서 오는 8월 17일 있을 전당대회에서 현 당대표 정청래와 맞서게끔 김민석 국무총리를 추천한 것 같습니다. 오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에 있어서 말하자면 정청래 현 당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강경 노선의 친명 지지세 그리고 개딸들의 지지세들에게 김민석을 당대표로 지지해달라는 간접성 메시지 혹은 발언을 통해서 누가 보더라도 김민석을 지지하는 그런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속내가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노골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의 재신임을 막기 위해서 이 대통령의 카운터 다운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청래 당대표의 심정이 대단히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맞서자니 중과부족이요. 역부족이죠. 왜냐하면 입법권의 권력을 쥐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 1년에서 2년 차에 접어든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은 대단합니다. 정청래가 아무리 김어준의 뒷배경을 믿고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전하다가는 잘못하다가는 패가 망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정청래 당대표 결국은 손운사 절입니다만 전라북도에 위치한 손운사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강원도 오죽헌 근방에 있는 낙산사를 방문합니다. 다만 여기서 손운사와 낙산사를 방문한 그 이유와 사유가 좀 있습니다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즉 지난 6월 9일 전라북도에 위치한 손운사라는 절을 방문했습니다만 이 손운사를 방문한 그 이유와 사유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명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 결의를 다지기 위한 정청래의 속셈이 간접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주지하시다시피 정권을 진 지 불과 1년을 조금 넘은 가장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현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아무리 입법의 권력을 한 손에 쥐었다고는 합니다만 행정 권력과 이재명 대통령을 떠받치고 있는 친명 세력 그리고 개딸 강경 지지 세력들의 등을 얻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도전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이재명 대통령과 힘 겨루기로 한다는 자체가 중과부족이요. 중과부족. 역부족인 거예요. 이런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정청래 대표. 이러한 엄청난 이재명 정권의 막강한 파워 앞에서 정청래 당 대표로서도 어느 지점에서의 한계점을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정청래 현 세법은 일단 후퇴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대단히 슬기로운 판단이 아닌가를 주판으로 튕기면서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현 시점에서 김민석 현 국무총리를 지지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속마음은 쓰리겠죠. 그렇다고 해서 노골적으로 도전을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일단은 살아남기 위해서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어느 것이 정청래 자신을 위한 길인가 주판화를 튕긴 것 같아요. 어느 쪽을 택하는 것이 자신이 살아남을 것인가를 노심초사하면서 고심 끝에 일단은 머리를 숙이고 낮은 자세로 이재명 대통령과 맞선 것을 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3일 강원도에 위치한 낙상사를 방문했어요. 지난 9일 전라북도에 위치한 선운사절을 방문했을 당시는 자신의 결의를 가지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맞서기를 하겠다는 의지로 방문했습니다마는 여러 주변 환경이 자신에게 대단히 불리하다. 그래서 결국은 지난 6월 13일 강원도 낙산사를 방문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일단 후위를 도모하자. 여기서 내가 무모하게 도전했다가는 살아남기 힘들다. 말하자면 폐가 망신할 것 같다. 해서 낙산사에 가서 노심초사 고민 끝에 머리를 숙이고 저 자세로 일단 후퇴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에 제 신임을 얻기 위해서 출마할 것이냐 아니면 고개를 숙이고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단 그렇지 않아도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제 출마를 포기할 것이냐. 오는 23일 다음 주 화요일 날 양당 간에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정가들의 그 말을 빌면
출마를 고집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입니다. 말하자면 지난 9일에 전라북도의 선운사저를 방문한 이유는 사방에서의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정청래당 대표의 결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대로 내가 후퇴할 수 없지, 물러설 수는 없지. 그래서 결의에 찬 자신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그쪽의 지지자들의 세를 엎고서 분전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막강한 2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이재명 정권의 맞서기에는 중과부족, 역부족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청래는 일단 화해의 물꼬를 튀기 위해서 뒤로 살짝 한 발짝 물러서려는 차원에서 강원도의 낙산사를 찾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오는 8월 17일에 있을 당대표 선출에 있어서 다시 제 신임을 얻기 위해서 출마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강경 친명 세력과 개딸들의 끈질긴 6.3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패배, 그리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져라는 압력, 사퇴 압박에 서 있는 정청래의 현재 갈림길이 있습니다만 오는 6월 23일 다음 주 화요일에 정청래 대표의 결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정거에서는 결코 포기란 없다, 포기란 내 사전에는 없다라고 정청래는 사퇴를 반대하고 거부하고 8월 17일 출마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1호 순방 중에 있습니다만 집권 여당의 책임, 포용, 통합 등을 강조하는 것을 SNS에 올렸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여당의 책임, 포용, 통합 등을 강조한 것을 두고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 직접 나서서 정청래 당대표의 연임을 반대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한편 정청래를 계속 지지하는 정청래에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3 지방선거 책임론 정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두고서 친명계와 친청 간의 갈등이 최고조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여당과 야당 당대표의 거취를 놓고서 친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책임을 두고서 정청래가 사퇴해라. 그러나 정청래 입장에서는 그것이 왜 내 잘못이냐. 6.3 선거에서
거의 지방선거에서 도지사를 뽑는 선거 그리고 시장 선거를 뽑는 선거에서 우리가 싹쓸이 하지 않았느냐 말이야. 그런데 왜 패배했다고 나보고 사퇴하라고 하느냐.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것이 어찌 내 책임이냐. 이재명 대통령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방선거 바로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그 발언을 봐라. 공소 취소를 위해서 나서지 않았느냐. 공소 취소를 위해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등을 돌렸다. 그래서 서울시장에 패배한 것이다. 더군다나 서울시장 후보로 누가 낙점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낙점한 사람이 패배한 거 아니냐. 더군다나 국민의힘의 전 당대표 한동훈에게 패배한 AI의 천재도 누가 추천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추천하지 않았느냐. 또 청와대의 측근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도 패배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어찌 내 잘못이냐.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청래는 직접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정청래를 지지하는 정청 세력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모두 당대표의 거취를 놓고서 아주 시끄럽습니다. 육상 지방선거를 치른 지 열흘이 넘었습니다만 아무도 여야 당대표들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퇴 압박을 받는 당대표가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연임을 위해서 이 땅 강경 발언으로 당원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당원들의 지지를 얻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지도부 총사퇴 또 8월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에 정청래 대표는 국민은 영원하다. 하지만은 정권은 짧다. 이런 발언으로 친명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골적으로 도전장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경 세력 개딸 친명계에서는 노도와 같이 정청래 당대표를 물러나라, 사퇴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청래 당대표는 오는 23일 자신의 거취를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에 못지않게 야당인 국민의힘의 장동영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통해서 재선거,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어요. 참 여기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2030들이 주축이 돼서 지금 요도와 같이 들고 일어나고 있으면서 현재까지도 데모하고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의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것을 철저하게 조사하자. 그러나 2030 젊은이들은 이것을 정정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여야를 비롯해서 어디까지나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것만 논하자. 그런데 국민의힘의 장동영 당대표는 부정선거까지 부추기고 있어요.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부정선거를 논하기 이전에 우선 국민들의 정서를 파악을 해야 돼요. 국민들의 정서는 오로지 투표용지 부족으로 참정권이 박탈당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분노예요. 근데 거기 곁들여서 부정선거까지 들추면서 아직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동영 당대표는 정부 감각이 참 부족한 것 같아요. 국민의 민심의 그 정서를 아직까지도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오직하면은 2030 젊은이들이 부정선거까지 들춰내지 마라. 확실한 증거도 없이 부정선거를 들추게 되면은 현재 투표용지에 대한 그 사건이 묻힐 수가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 두 번 다시 건네지 마라. 그걸 이용하지 말라. 2030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편 국민의힘에서도 장동영 당대표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하는 쇄신파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동영 당대표를 위시해서 이 국민의힘의 지도부들은 당 지도부를 흔들지 마라. 그래서 모처럼의 이 좋은 기회,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70% 넘는 지지도가 지금 49% 미만으로 급락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세도 국민의힘에게 역전당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호기회를 또 부정선거 운운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국민의힘의 지도부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국민의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는 어쩜 그렇게 국민의 정서를 파악하지 못할까? 예? 현재 2030 젊은이들의 애끓는 애국심의 그 발로의 그 발언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젊은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로지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이 사건 이것만 캐내자는 얘기인데 왜 거기에 부정선거까지 곁들여서 투표용지 부족 사건을 희색하게 만드냐 이거야. 퇴색하게 만드냐 이거죠. 그것을 국민의힘 지도부들은 잘 파악해야 됩니다. 현대의 민심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국민의힘은 영원히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2026년 6월 월요 순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와싱턴 소리 종김TV의 김종엽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